세계 명작 소설 극장 로미오와 주리엣. 세계 불멸의 작가 셰익스피어. 그의 작품 중 4대 비극의 하나인 로미오와 주리엣은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사랑으로 와 닿고 있다. 다 같이 세도 있는 두 가문이 아름다운 이태리의 베로나 광장을 무대로 하여 오늘도 또 한바탕의 싸움을 일으켜 오랜 원한을 풀려고 한다. 이곳 베로나에서 가장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귀족 집안의 반목은 언제부터 생겼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이렇듯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시비를 걸어 욕설을 퍼붓고 싸움을 하기가 일쑤였다. 이 비겁한 놈 같으니 하인들의 싸움에 칼을 뽑다니. 덴몰리오, 난 내가 상대해주마. 좋아. 네가 칼을 빼라고 한 이상 이 칼을 쓰지 않으면 칼이 칼집에서 올 것이다. 너희들의 피로 내 사랑스러운 칼에 배를 채워줄 테다. 디볼트, 각오하라! 야, 야, 하야, 맑은 하늘과 평화롭던 넓은 광장은 갑자기 6살 나이의 칼싸움에 살벌한 결투장으로 변하고 만다.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캐프린 녀석들을 없애버리죠! 멈춰라! 뭔데 그 캐프린 것들아, 또 싸움이야? 급히 달려온 순찰대는 두 가문을 향해 곤봉과 창을 휘두른다. 순찰대 역시 싸움을 말린다기보다 만나면 죽일 듯이 싸움만 하는 그들이 미워서 무조건 두들겨주고 싶은 것이다. 그때 60 전후의 귀족인 캐프렛 백작이 나타나 성난 목소리로 소리친다. 이놈들! 이게 무슨 짓들이냐? 싸움판은 주춤해진다. 순찰대장도 캐프렛 백작 앞에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 하인들과 검객 디볼트와 벤볼리오도 칼을 멈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내 칼을 다고, 내 칼을! 칼은 왜 달라시는 거예요? 칼보다 여기 지팡이가 있어요. 어서 내 칼을 달라니까! 캐프렛 백작은 다급한 듯이 마주 보이는 길 저쪽을 가리키면서 황급하게 소리친다. 저기 뭔데 그 늙은 것이 달려오고 있질 않소? 마차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멈춰선다. 그리곤 마차 안에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몬테그 백작이 부인의 손을 잡고 함께 내린다. 이 늙은 것아, 잘 만났다. 몬테그 백작은 왼손에 들고 있는 칼을 뽑으려 했으나 오른팔을 부인이 잡고 있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우리 이 팔을 놓으시오. 함께 싸우시겠다면 꼼짝도 못하게 붙들겠어요. 두 백작은 몇 걸음의 사이를 두고 증오에 가득 찬 시선을 맞부딪히면서 노려본다. 그들의 주위에는 주인의 거동을 살피는 하인들이 각기 양쪽으로 갈라져 서 있고 백성과 순찰대원들이 한 무리가 되어 주위에 둘러서 있었다. 두 백작은 부인의 불안한 마음에 팔을 잡히고 말로만 위세를 부리고 욕을 하고 있을 뿐인데 영주님이시다! 길을 비켜라! 당신들은 어찌하여 이 베로나의 평화를 함부로 어지럽히는 거야? 이웃끼리 꼭 칼로 피를 흘려야만 하겠소? 그대들은 베로나의 귀족으로서 내가 대우를 해서 이제까지 처벌하지 않았는데 또다시 거리를 소란케 할 때는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성주 에스칼러스가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인 일은 일찍이 없었다. 캐프렛 백작도 마차를 타고 성주 에스칼러스의 행렬을 따라간다.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이제 광장에는 몬테그 백작과 그의 부인 그리고 벤볼리오뿐이었다. 대체
누가 이 묵은 싸움을 시작했니? 너는 처음부터 보았느냐? 제가 이곳에 왔을 때는 저 원수의 하인과 숙부님의 하인들이 이미 칼을 뽑아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 그 싸움을 말리려고 칼을 빼들고 나섰는데 바로 그때 불같은 티볼트 녀석이 칼을 빼들고 대들지 않겠습니까? 그랬어. 하지만 티볼트를 조심해라. 그는 이름난 긍객이야. 뭐 대단치 않던데요. 그런 검술쯤이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주제놈의 녀석. 내 검술로는 티볼트의 칼을 막지 못해. 목숨을 잃기에 딱 알맞지. 몬테그 백작은 허세를 부리는 조카 벤볼리오를 준절히 나무란다. 그런데 로미오는 어디 갔을까? 넌 오늘 로미오를 못 봤니? 그 애가 이 싸움에 끼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다만. 숙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어디서? 단풍나무 숲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좀 산란해서 산책을 나갔더니 이슬에 젖은 숲속길을 형님이 홀로 걷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형님 곁으로 가려 했더니 어느새 나를 봤는지 우거진 숲속으로 숨어버리지 않겠어요? 전 형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괴로울 때는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는 법이니까요. 아니, 로미오가 괴로워하더니 무슨 말이냐? 숙부님, 그 원인을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모르다니? 로미오 형님의 심경을 전혀 이해 못하시는군요. 그 애는 언제나 입을 다물고 한마디를 안 하니 그 애의 마음을 알아낼 재간이 없구나. 숙부님, 마침 저기 로미오가 오고 있습니다. 해가 높이 뜨니까 조용한 숲속도 싫어져나 봅니다. 숙부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여기 있다가 조용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네가 여기 있다가 잘 물어보렴. 로미오의 고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로미오, 산책은 잘하셨습니까? 그런데 저기 달려가는 건 아버지의 마차가 아닌가? 맞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개프의 놈들과 한바탕 했습니다. 지금 한나절이 넘은 모양이구만. 아직 9시입니다. 뭐? 이제 겨우 9시라고? 지루한 시간은 길게 마련이구나. 로미오의 초롱초롱하던 눈동자가 왠지 이슬에 젖은 듯하고 오뚝 솟은 코끝도 힘을 잃는 것 같았다. 이것은 몸의 어느 부분에 병이 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병이 들었다고 벤볼리오는 생각하면서 지루하기만 하다니 그 까닭이 뭡니까? 내가 원하고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한 데서 그것을 가지면 시름도 괴로움도 모두 사라질 텐데. 형님, 혹시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 나는 그 여자를 생명처럼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그녀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기 때문에. 누구죠? 형님의 가치를 몰라주는 여자는? 입에 올리기만 하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 그 이름을 너한테 대란 말이야. 지금 형님은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생각을 바꿔서 좀 더 넓게 바라봐요. 이 베로나인 그 여자보다 더 나은 미인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쓸데없는 짓이야. 다른 여자를 보면 볼수록 그녀가 더 아름답게 느껴질 뿐이라고. 자네는 어떤 방법으로도 나의 고민을 없애주지 못할 거야. 어서 오시오, 페르스 백작. 낮에 있었던 일로 마음이 심란하실 텐데 이렇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시오. 오늘 낮의 문제라면 나뿐만이 아니라 뭔데 그 역시 근신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하기야 우리들도 이제 혈기왕성한 시절은 지났으니까 영주님의 뜻대로 반목을 없애기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요. 페리스 백작. 그는 성주 에스칼러스에 가까운 친척으로 캐프릿 백작의 딸 줄리엣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귀족이다. 백장님, 저의 청혼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줄리엣은 너무 어리지 않소.
앞으로도 2여름은 지나야 신부 노릇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보다도 더 젊은 나이에 행복한 어머니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언젠가는 출가를 시켜야 하니까 나도 구태에 오래 잡아둘 생각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백작이 주례석에 직접 한번 청혼을 하여 보구려. 그 애가 허락한다면 나는 기꺼이 승낙하겠어. 마침 오늘 밤에 내 집에서 관례적인 가면 무대회가 열리니까 그때 백작께서도 기빈으로 왕림해 주신다면 한층 더 빛나는 연애가 될 겁니다. 케프렛 백작은 하인을 불러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꺼내주며 명령한다. 넌 지금 이 종이에 쓰이는 분들을 찾아가서 오늘 밤 가면 무대에 꼭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오너라. 줄리엣, 이리 가까이 오너라. 줄리엣의 어머니는 잠시 딸의 표정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얘야, 너 시집갈 생각이 없니? 엄만 상상조차 못한 일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 베로나에는 너보다 나이가 아래인 여자들이 벌써 아기 엄마가 돼 있지 않니? 그리고 페리스 백작이 너한테 청혼을 해왔단다. 네? 페리스 백작이요? 그래. 온 이탈리아를 다 뒤져봐도 페리스 백작 같은 신랑감은 구하기 어려울 거야. 오늘 밤 만찬회에 그분이 참석하실 테니까 그때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무나. 네. 그렇지만 그분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 사랑하는 로젤라인. 로젤라인. 로미오는 방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어나와 오가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잠시라도 로젤라인을 잊으려 한다. 형님, 또 나오셨군요. 또 나왔어. 벤볼리오, 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형님은 정말 미친 모양이요. 제발 형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겼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낡은 고민 따윈 봄눈 녹듯이 사라져버릴 테니까. 마침 그때 케프렛 백장내의 하인이 만찬회에 초대될 사람의 이름을 적은 종이 쪽지를 들고서 두 사람 앞에 나타난다. 안녕하십니까? 나리께서는 물론 글을 읽으실 줄 아시겠었죠? 그건 왜? 이것 좀 읽어주십사 하고 그럽니다. 원체 까막눈이라 알 수가 있어야지요. 이건 사람들 이름이군. 잘 들어. 마이티노 시부부, 안셀모 백작과 누이들, 비르투이오 미망인, 머키소와 발렌타인 형제. 이게 누구야? 오, 로젤라인. 아니 형님, 로젤라인이 초대됐군요. 입 닥쳐. 함부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나리! 어서 뒷부분도 빨리 읽어주십시오. 넌 어느 집 하인이냐? 베르나에서 제일 가는 케프렛 백작댁입죠. 나리께서도 저 원수 같은 모태근의 집안 족속이 아니라면 오셔도 좋습니다요. 로젤라인. 됐어요. 오늘 밤 우리도 그 무도회에 갑시다. 그러면 형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로젤라인과 다른 아가씨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가면 무도회니까 가면을 쓰고 들어가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벌써 무도회가 한창이구나. 난 그냥 돌아갈까 봐.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간다고요? 여기까지 와서 그런 싫어하는 소리 마시고 들어가자고요. 로젤라인이 그리워서 여기까지 온 것은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 그러나 불청객으로 불쑥 침입을 한다는 것은 신사답지 못한 행동이야. 용기를 내요. 자, 어서요. 줄리엣이 호란으로 들어서자 휘황찬란한 등불이 무색하리만큼 호란이 환해진다. 조이의 시선은 모두 줄리엣에게 쏠린다. 그러나 로미오는 호란을 낙원처럼 만든 줄리엣을 미처 보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아까부터 로젤라인의 얼굴에 고정돼 있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잘 와주셨습니다. 나도 한창 젊었을 때는 광대의 가면을 쓰고 미녀의 귀에 달콤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춤을 즐겁게 춥시다. 자, 연주를 계속하여라.
캐프렛 백작의 인사 겸 환영사가 간단하게 끝나자 음악이 연주되고 춤이 시작됐다. 형형색색의 가면을 쓴 선남 선녀들이 자력에 이끌리듯이 오묘한 음률에 맞추어 홀 한복판으로 몰려나와 빙글빙글 돌아갔다. 그런데 이 속에서 로미오가 그만 넋을 잃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줄리엣이었으니. 저 여자야말로 미의 화신이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는 말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어. 벤볼리오의 말이 맞았어. 그 아름다운 처녀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로미오는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혀온 번민이 얼마나 어리석고 못난 생각이었는지 깨닫고 새로운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었다. 춤이 끝나면 거칠은 이 손으로 저 여자의 손을 잡아봐야지. 오늘 밤이야말로 진짜 미인을 발견했구나. 그런데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이런 로미오의 말을 옆에서 듣는 사나이가 있었다. 캐프렛 백작의 검객 티벌트였다. 그는 그만 깜짝 놀란다. 응? 제자는 틀림없는 몬테그가의 로미오야. 숙부님, 만찬이고 무도이고 다 집어치우고 전 칼이나 뽑아야겠습니다. 디볼트, 오늘같이 즐거운 날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분개하니? 숙부님, 원수 몬테그라는 놈이 왔습니다. 맹할 자식 같으니 우리 연회를 망쳐놓으려고 뻔뻔스럽게. 디볼트, 잠자코 내버려둬. 로미오는 몬테그네 집안답지 않게 행실이 바른 청년이야. 이 거리에선 그 애가 있다는 걸 자랑으로 삼고 있지 않니? 그런 사람을 우리 집안에서 해충되면 어떻게 되겠니? 이런 건 못 본 척하고 내버려두는 거야. 저런 무례한 녀석을 어찌 가만히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어. 저는 가만둘 수 없습니다. 이 집 주인이 너야 나야? 신사숙녀들 앞에서 피를 부여 무도회를 망칠 셈이야. 우리 무도회에서 저런 놈이 즐기고 있다는 건 우리 가문의 수치입니다. 입 닥치지 못해. 정말 내 말을 거역하더냐? 억지로 참자니 생리가 맞지 않아서 사지가 벌벌 떨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지만 두고두고 쓴맛을 보여주고 말겠습니다. 이처럼 디볼트가 자기를 벼르고 나간 것을 로미오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윽고 음악이 끝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때 줄리엣이 이제까지의 파트너 요구를 거절하고 홀로 베란다 쪽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러자 로미오의 맥박이 멈추는 것 같았다. 하느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야. 달무리가 그림처럼 떠있는 하늘 아래 줄리엣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줄리엣은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누구인진 몰라도 가면을 쓴 것으로 보아 무도회에 참석한 어느 댁의 기공자임에 틀림없으리라. 줄리엣은 안심한 듯이 그 신비스런 달무리의 아름다움에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달이 참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운 달입니다. 그러나 지난 날에는 저렇게 아름다운 달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날을 오늘 밤 비로소 알았습니다. 왜 어리석다고 하시나요? 그것은 달보다 몇백 배나 더 아름다운 당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나. 줄리엣은 놀랐다. 겉으론 나타내지 않았으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쁨 같은 것이 그 속에 있었다. 로미오는 천천히 가면을 벗는다. 밝은 달빛이 로미오의 얼굴을 가득히 어루만진다. 줄리엣은 가면 속에서 나타난 이 폼이 있는 사나이의 얼굴에서 샛별처럼 빛나는 두 눈을 보았다. 잠시 두 사람은 석상처럼 말없이 우뚝 선 채 마주 보았다. 저는 오늘 밤 무도회에 온 것을 하느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도 알았습니다. 줄리엣은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다만 얼굴이 빨개져 있을 뿐인데 그때 로미오가 덥석 줄리엣의 손을 잡는다. 천한 이 손으로 순결한 당신의 손을 더럽혔다고 생각했다면 내 입술로 그 추한 죄를 씻고자 합니다. 로미오는 줄리엣을 발견한 순간부터 용감한 기사가 되었고 또한 시인이 된 것인가. 영리한 줄리엣은 대담한 초면의 사나이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젖어들고 있었다. 착한 순례자님, 그건 당신 손에 지나친 욕이 돼요. 당신의 손은 이처럼 점잖고 신앙심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자의 손은 순례자가 손을 갖다 대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손을 맞잡은 것은 거룩한 순례자의 키스가 아닌가요? 하지만 거룩한 성자에게나 순례자에게도 입술은 있습니다. 그건 기도를 올리기 위한 입술이에요. 그렇다면 성녀님, 손으로 하는 키스를 입술이 하게 해주십시오. 입술이 원하고 있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신앙이 절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성자의 마음은 동요하지 않아요. 비록 원을 들어주는 일이 있어도. 그럼 동요하지 말고 계십시오. 내가 원의 효험을 받을 테니까 이렇게 당신의 입술로서 내 입술이 힘있게 줄리엣의 허리를 끌어당겨 입술을 힘껏 덮었다. 그때였다. 아가씨, 어머님이 부르십니다. 로미오는 황급히 가면을 쓰려 했으나 유모는 로미오의 얼굴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줄리엣은 유모의 정가를 받자 얼굴을 붉히면서 로미오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돌아간다. 로미오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가려는 유모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어머니라니, 그가 누구요? 어머나, 로미오 도련님. 아가씨의 어머님은 이 집 마님이시지요. 그 따님을 내가 길렀는데 아가씨를 얻어가는 분은 정말 돈보따리를 얻게 되지요. 뭐라고? 이 집 딸이, 그녀가 원수의 집 딸이라니. 순간 로미오의 눈앞이 캄캄해진다. 캐프렛의 딸이라니. 이 무슨 얄궂은 운명인가. 하지만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녀를 나는 절대로 잊을 수 없어. 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내실에 들어와 있던 줄리엣은 손님들이 돌아가는 소리에 창 너머로 정원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분은 누굴까? 오늘 같은 밤이 또 올까? 힘있게 자기 허리를 끌어안고 입술을 덮치던 그 감미로움을 잊지 못하면서 유모, 이리 좀 와봐요. 저기 저 기사는 누구지? 누구 말인가요? 지금 막문을 나가신 분. 아마 페루치오 도련님 같은데요. 아니, 그 뒤를 따라가시는 분. 아이고, 그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가서 이름 좀 알아봐요. 그분이 결혼하셨다면 무덤이 나의 신방이 될 거야. 유모는 그 말에 깜짝 놀란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가씨, 그분은 몬테그가의 로미오랍니다. 원수 집안의 외아들이죠. 단 하나의 내 순정이 증오에서 싹이 트다니. 나가란 말이야.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만 유모는 기겁을 하여 밖으로 나간다. 이미 늦었어. 원수라 해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내 마음이야.
그이는 내게 너무 큰 사랑을 남겨놓고 갔어. 앞날이 염려되는 사랑의 탄생이구나. 아, 얘야. 그래, 피에리스 백작을 살펴봤니? 어머니, 전 싫어요. 전 시집 안 가겠어요. 로미오에게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필요했다. 다행히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 친구 머키소와 사촌동생 벤벌리오였다. 내 말이 맞았어. 로졸라인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금방 그녀 생각은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상대가 캐프렛 백작의 딸이라면 문제는 심각한걸. 친구 머키소는 그 사랑은 아주 일찍부터 단념해버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한다. 자네 사랑이 결실을 맺을 것 같은가? 생각해봐. 자네와 주리엣의 사랑이 맺어지기에는 두 집안의 증오심이 너무 커. 상처는 얕을 때 고쳐야 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통만 더한다고.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 답답한 친구야. 로미오는 이제 그들과 더 얘기해봐야 자기의 괴로움에 별 도움이 될 것 같질 않았다. 오히려 줄리엣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모험이라도 하겠다는 굳은 결심만이 설 뿐이었다. 로미오는 어느 날 밤 캐프렛 백작의 저택 높은 담장 옆에 이르렀다. 로미오님, 왜 당신의 이름은 로미오인가요? 아버지를 잊으시고 그 이름을 버리세요. 아니, 그렇게 못하신다면 저를 사랑한다는 맹세만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전 캐프렛이란 성을 버리겠어요. 그렇다면 줄리엣도 나를 생각하고 있단 말인가? 줄리엣. 로미오님, 그 이름을 버리고 당신의 몸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이름 대신에 내 몸을 고스란히 가져가세요. 줄리엣. 그대 말대로 당신을 찾아가겠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시면 다시 세례를 받고 이제부터 로미오란 이름을 영영 버리겠소. 누구예요? 어둠 속에서 남의 비밀을 엿듣는 분은? 누구냐고요? 내 입으로 내 이름을 말할 수는 없어. 내 이름은 바로 당신 가문의 원수이니 내 자신도 미워하고 있어. 내 이름이 종이에 적혀있는 것이라면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군요. 그 목소리. 그 순간은 짧았지만 전 알아요. 몬테크덱의 로미오님이시죠? 그렇죠? 묻지 말아요. 당신이 싫어하는 내 이름을 내 입으로 말하기는 싫소. 그런데 이 밤중에 여길 어떻게 오셨나요? 담이 높아서 오르기 어렵고 당신의 신분으로는 우리 집 식구에게 들키면 이곳은 죽음의 무덤이 될 거예요. 어찌 이까진 담이 우리들의 사랑 앞에 방해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힘은 강합니다. 사랑이라는 크나큰 힘은 하고자 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만듭니다. 로미오, 잠시만.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울창한 정원수 뒤에서 만나기가 무섭게 포옹을 한다. 들키면 어쩌시라고요? 들킬 염려는 없어. 이 나무 그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소. 그러나 당신의 굳은 사랑의 언약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의 식구들에게 들켜버리고 싶소. 그리운 로미오님, 진정 저도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의 고백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엿듣지만 않으셨다면 정말로 전 좀 더 서먹서먹하게 굴었을 거예요. 하지만 들뜬 마음에서 이처럼 사랑을 허락한 것이라고 꼬집지 마세요. 밤의 어둠 때문에 드러난 사랑이니까요. 로미오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버리다니.
그 무슨 당치 않은 소리요. 저 달을 두고 이 정원의 나무들을 은빛으로 물들이는 저 달에게 맹세하겠소. 달을 두고는 맹세하지 마세요. 전체의 궤도에서 매달 변하고 마는 달이고 보면 당신의 사랑마저 그렇게 변할까 두려워요. 그럼 무엇을 두고 맹세하리까? 그래도 기어이 맹세를 하시려거든 당신 자신에 두고 하세요. 당신은 제가 우상처럼 믿는 신령이니 당신을 믿겠어요. 아가씨! 아가씨 어디 계세요? 유무가 부르고 있어요. 그럼 안녕. 가면 안 돼, 줄리엣. 이대로 헤어지는 건 실수. 이 숲속에 숨어 있읍시다. 그러면 이모가 찾지 못할 게 아니오. 가셔야 해요. 전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어떠한 장애를 뛰어넘어서라도 저와 결혼하실 생각이라는 걸 믿는다고요. 제가 내일 당신에게 유모를 보내겠어요. 광장에서 기다리세요. 이모를 믿을 수 있어? 유모는 나를 친자식처럼 생각하니까 나의 어떠한 비밀이라도 지켜주고 말 거요. 유모가 당신에게 가거든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곳에서 결혼식을 올릴 것인가를 말해주세요. 난 당신을 남편으로 모시고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어요. 줄리엣, 나는 오늘 밤 비로소 행복한 꿈에 젖어 잠을 이룰 수가 있을 것 같소. 아가씨! 아가씨! 로미오님, 줄리엣, 당신의 두 눈엔 포근한 잠이, 가슴엔 부드러운 평화가 깃들길 빌겠어요. 그럼 안녕. 줄리엣, 안녕. 베로나의 거룩하고 신성한 대성당은 이른 새벽의 안개에 쌓여 그 웅장한 모습을 과시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것의 로렌스 신부는 베로나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남의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보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던져서라도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풀도 아침 이슬을 맞아 자신의 푸르름을 빛내고 있구나. 로렌스 신부님, 로렌스 신부님. 오, 로미오, 아침 일찍이 웬일이지? 신부는 의아스럽게 로미오를 바라본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충혈된 눈, 그리고 이슬에 흠뻑 젖은 그의 옷은 로렌스 신부를 놀라게 했다. 아니, 너 옷 모양이 왜 그러냐? 이 밤새껏 한 잠도 못 이룬 모양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신부님. 하지만 잠보다 더 달콤한 안식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로미오는 죽고 어젯밤에 새로운 로미오가 탄생했습니다, 신부님. 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저는 이제 참사랑이 눈을 떴습니다. 로미오는 벅찬 가슴으로 지금까지 생긴 일들을 로렌스 신부에게 말한다. 그리고 가장 고민스러운 대목, 원수의 딸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한다. 로렌스 신부는 몸을 의자에 푹 파묻은 채 생각에 잠기더니 차츰 미소가 떠오른다. 신부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전 신부님을 믿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야. 두 사람은 부모님들의 나쁜 점을 이어받지 않고 원수를 사랑으로 맞이한 숭고한 사도들인데 내가 어찌 이런 일을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 로렌스 신부는 두 집안의 갈등을 누구보다도 괴롭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두 연인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날엔 원수같이 여기는 두 가문이 화해가 되리라고 판단된 것이다. 신부님, 저희들은 오늘 결혼하기로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빨리? 빠르다니요. 지난 이틀 밤이 저희들에게는 1000년이나 지난 것처럼 길었는데요. 오늘 저희들의 주례를 서주십시오. 참 빠르기도 하군. 하지만 좋아요, 서주지.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말고. 신부님.
티벌트 놈이 무슨 일로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건 분명 결투장일 거야. 결투장이라고요? 가레란 로미오, 그대의 목숨도 이제 마지막이구나.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또 하나 사라지게 되다니. 티벌트 놈이 죽일 놈이야. 로미오는 자기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결투장을 내다니. 비겁한 놈. 티벌트 녀석은 적개심이 여간 강한 놈이 아닙니다. 캐프렛 집안에서 제일 가는 고집장이죠. 놈은 그저께 밤에 우리가 자기들의 만찬회를 망쳤다고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 머큐소는 로미오가 불쌍해서 견딜 수 없다는 듯 말한다. 로미오가 어떻게 티볼트와 맞섰다는 말인가? 티볼트도 사람이 아닙니까? 적어도 칼을 잡았을 때만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야. 그렇지만 로미오 형님도 만만치는 않을 거요. 형님이 숲속에 들어가서 검술 연말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뭐? 사랑에 미친 얼간이가 그런 재주를 부릴 줄 안다고? 로미오 형님. 밤새 잠을 잤나? 이봐,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자네 같은 모나이 때문에. 걱정을 했다고? 당치도 않은 소리. 남의 행운을 축복해주지는 못할 망정 걱정을 하다니. 행운? 친구를 이렇게 애타게 만들고도 축복을 해달라고? 자네 얌체는 이 수다장이 먹히서도 두 손 들겠는데. 나에게는 그쪽의 일이 훨씬 더 중요했어. 자네는 내 심정을 이해해줘야 해. 아이고 손차라. 아이고 늙으면은 그저 죽어야지. 살아서 못하나. 이렇게 걷기가 힘들어서야. 아이고 손차라. 익살스런 유모가 제대로 인자를 만나고도 능청을 떤다. 아이고 젊은 공자님들 아침 매우 상쾌하군요. 저녁이 더 상쾌하죠. 여기 저녁만 좋아하는 녀석이 하나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망치려고 태어난 못난이. 그렇다면은 그분은 로미오 도련님이 틀림없겠군요. 친구 머키소와 벤볼리오가 자리를 피해주자 유모는 찬찬히 로미오의 얼굴을 살펴보면서 말한다. 우리 집 아가씨가 저보고 도련님을 찾아가 보라고 했어요. 아가씨 부탁은 저 혼자만 알고 있겠습니다만 세상 말대로 도련님이 우리 집 아가씨를 속여서 농락을 한다면은 그건 아주 못된 행패예요. 가서 이렇게 전해줘요. 오늘 저녁 어떻게든지 고해성사에 나오면 고해성사가 끝난 뒤에 로렌스 신부 주례로 곧 결혼식을 올린다고요. 분명 오늘 저녁이라 하셨지요? 그리고 유모는 성당 담 뒤에서 기다렸다가 내 시종이 가지고 간 줄사다리를 받아둬요. 네. 그건 밤중에 나를 행복의 보금자리로 올려다 줄 사다리니까요. 사례는 두둑히 할 테니 잘 부탁하오. 유모, 우리 착한 유모. 로미오로부터의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줄리엣은 반색을 하며 유모에게 뛰어간다. 소식은 그 일을 만났어? 아니 근데 왜 슬픈 표정이야? 유모, 슬픈 소식이라도 기쁘게 얘기해줘. 응? 아이고 고단해라. 늙으면은 그저 죽어야지. 아이고, 그걸 걸었다고 이렇게 뼈마디가 쑤셨어야 원. 유모 수고했어요. 아이고, 다리는 내가 주물러줄 테니 어서 얘기는 해봐요. 아이고 그만두세요 아가씨. 주물러서 나을 딸이 같으면 내가 걱정을 하겠소. 아가씨 아무리 바빠도 숨이나 좀 돌려야 목구멍으로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빨리 좀 말해봐요. 왜 사람 속을 이렇게 썩힌담? 아이고 아가씨 성미가 이렇게 급한 줄은 젖을 먹여 키운 이 유모도 미처 몰랐군요. 변명하는 시간이 대답하는 시간보다 더 길다니. 소식은 좋아 나빠? 가보간 대답해봐. 어서. 그렇게 급하시면 빨리 로렌스 신부님을 찾아가 보세요. 로미오님이 거기서 아가씨를 아내로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말을 들은 줄리엣은 얼굴이 불같이 달아올랐다. 아이고 저것 좀 봐. 벌써 혈색이 피었네. 아가씨 빨리 성당으로 가보세요. 난 줄사다리를 가지러 다른 길로 가야 하니까. 줄사다리라니? 아이고 세상은 불공평하기도 하지. 재미는 아가씨가 보고 고생은 내가 해야 하다니 원. 신부님, 행운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떠한 불행과 고통이라도 전 이겨내겠습니다. 신부님은 거룩한 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맺어주십시오. 사람은 만사에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갖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쁨이 크다고 해서 불처럼 타오르는 것도 좋지 않아요. 불길은 새면 셀수록 빨리 타버리는 법이야.
그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 저기 줄리엣이 오는군. 오, 어쩌면 저렇게도 아름다울까? 저 걸음걸이를 봐. 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미줄을 타도 안 떨어지겠군.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 줄리엣. 내 인사는 로미오가 대신할 거예요. 로미오는 두 사람 목 인사를 하고도 할 말이 가슴속에 꽉 차 있을 테니까. 줄리엣은 조용히 로미오에게로 다가선다. 로미오님, 간밤엔 무사하셨어요? 로미오는 대답 대신 그녀를 껴안았다. 이것이 로미오의 인사였다. 줄리엣, 당신과 내 기쁨은 더하고 덜함이 없을 거요. 그러나 당신의 그 아름다운 말로 이 방 안의 공기를 향기로 가득 차게 해줘. 돈이 적은 사람이나 가진 돈을 헤아리는 법이에요. 제 순정은 너무도 많고 많아서 절반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오, 줄리엣. 자, 어서 식을 올려야지. 나는 두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사랑을 약속하기 전에는 이렇게 언제까지나 껴안고 있게 할 수만은 없어요. 로미오. 줄리엣. 먹혔어. 넌 로미오의 친구지? 그래, 그게 어쨌다는 거야? 내가 누구하고 친구든 디볼트인 네 놈이 상관할 게 없을 텐데. 만찬의 날 네 놈이 로미오를 끌고 와서 우리들을 모욕했잖아. 천만에 자네 하인이 정중하게 청했네. 차라리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싶다고 말해. 비겁하게 굴지 말고. 자, 내 칼맛을 보겠나? 제발 좀 그만두십시오.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이 아닙니까? 뱃놀리고 가만히 있어. 예. 사람의 눈은 보기 위해서 있는 거야. 난 이 자리를 피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때 로미오가 행복한 결혼식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광장에 막 들어서고 있었다. 먹히소. 이제 잔재 따위는 그만두겠다. 저기 로미오 녀석이 오고 있으니까. 저 친구 앞이면 이런 데 나타날 게 뭐람. 하지만 절대로 로미오와 디보트가 붙어있으면 안 돼. 어떻게든지 디보트를 내가 맡아야지. 야, 디보트! 나하고는 그만두겠다고? 왜 겁이 나? 자, 어서 칼 뽑으라고! 로미오는 이미 세 사람 곁에 와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온하고 밝기만 한데. 로미오, 내가 네 놈에게 아첨을 한다 해도 이보다 더 좋은 말은 할 수가 없어. 이 멍청한 녀석아. 티볼트, 난 자네를 증오할 까닭이 없어서 그 무례한 말을 참네. 그러니 좋게 헤어지세. 더구나 이젠 자네와는 싸울 수 없는 사이야. 이제는 티볼트를 미워할 수 없자는가. 줄리엣과 결혼했기 때문에 티볼트와도 친척이 되기 때문이다. 로미오! 사내 녀석이 왜 이렇게 비겁해? 저 따위 디보트에게 무엇 때문에 굽신대느냐 말이야? 먹히소, 날 봐서 참게. 난 그를 충분히 사랑할 이유가 있다니까. 듣기 싫어! 야, 디보트! 어서 칼을 빼들고 덤벼! 먹히소! 네가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예! 그만두라니까. 잠시 어쩔 줄 모르던 로미오가 맨손 그대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한복판에 뛰어든다. 먹히소, 디볼트, 어서 칼을 거둬. 싸움을 해서는 안 돼. 두 사람은 주춤하고 잠깐 칼을 거둔다. 그러나 검술에 능한 티볼트는 칼을 거두는 척하면서 로미오의 겨드랑이 밑으로 먹히소를 찌른다. 얘들아, 가자. 상처는 대단찮아. 기운을 내. 괜찮네. 내가 무엇 때문에 두 집안 싸움에 말려들어 죽어야만 하는가. 먹히소. 먹히소. 나는 세상에 다시 없는 좋은 친구였는데. 형님! 저 미친놈이 또 와요! 뭐라고? 티볼트는 먹히소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자리를 피했으나 그에게는 먹히소보다는 로미오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왕 내친 걸음이니 끝장을 내 속셈으로 다시 온 것이다. 티볼트, 먹히소는 네 칼에 죽었어. 넌 아까 나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퍼봤다. 이제 그것을 도로 돌려주마. 자, 칼을 뽑아라. 네 놈은 먹히소한테 했지.
그렇게 다정한 사이였으니까 저승까지도 함께 가거라. 아? 예! 순간이었다. 로미오의 칼 끝에 디볼트가 무릎을 꿇는다. 천하제일의 무사가 조금도 이름이 나지 않은 로미오의 칼에 쓰러졌다는 것은 이 거리의 사람들에겐 놀라운 사실이었다. 남몰래 닦은 로미오의 칼솜씨는 모르고. 형님, 어서 피해요, 빨리요. 피하다니. 영준이께 붙잡히면 사형입니다, 사형. 로미오는 디볼트의 시체를 내려다보면서 순간적으로 줄리엣의 얼굴을 그려본다. 자기 오빠를 잃은 슬픔에 젖은 줄리엣의 얼굴을. 어서 피하래도요. 우물쭈물하다가는. 알았어. 뒤를 부탁해. 영주님이시다! 길을 비켜라! 대체 이 싸움을 시작한 건 누구냐? 군중들 틈에 끼어있던 하인들의 통보로 몬테그 내외와 캐프렌 내외가 허겁지겁 달려온다. 덴볼리오, 너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목격했다고 했겠다. 네, 영주님. 그러면 조금 더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네가 본 대로 말해라. 디볼트의 사적인 보복은 죄가 돼. 하지만 로미오 역시 살인자였던 만큼 죄를 물어 베로나에서 추방을 명한다. 이윽고 해가 완전히 기울자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줄 사다리를 든 유모였다. 줄 사다리를 본 줄리엣은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한다. 글쎄, 아가씨. 마음이 떨리는 건 난데 유모가 왜 그렇게 떨고 있어요? 들고 있는 건 사다리죠? 네, 악마 같은 이놈의 줄 사다리죠. 저 사다리가 어째서 악마 같다는 건가? 혹시 로미오님께 무슨 일이라도? 아가씨, 난 봤어요. 아휴, 생각만 해도 끔찍해라. 그 용감한 티볼트님이 돌아가시다니요. 로미오님은요? 로미오님은 어찌 됐어요? 추방이죠. 추방? 그이가 왜 추방을 당해야 하지? 그 용감한 티볼트님을 죽인 건 바로 로미오예요. 뭐라고요? 로미오님이 그럴 리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가장 아끼는 오빠를 죽이다니. 로미오님 마음속 어디에 그런 잔인한 마귀가 숨어 있었을까? 아가씨, 세상 사내들이란 다 그런 겁니다. 그 망할 몬테그 집안의 로미오 놈 같으니라고. 로미오 놈이 뭐예요? 로미오 놈이 뭐란 말이에요? 그 성스러운 분에게 왜 함부로 그따위 욕설을 짓거리는 거야? 아가씨는 지금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칭찬하실 거예요? 로미오님, 왜 당신은 나의 오빠를 죽였어요? 나의 사랑하는 오빠. 오늘 겨우 결혼을 했는데 그이가 추방당하다니. 아가씨,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분은 추방당하긴 했지만 아직 베로나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뭐라고요? 그이가 아직 베로나에 계시다고요? 그럼 지금 어디 계신가요? 영주의 군사들 눈에 띄면 큰일 날 텐데. 아가씨, 그렇게 쉽게 들킬 염려는 없어요. 로미오, 나오너라. 어서. 신부님,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로미오, 너에게 시련이 닥쳐왔다. 그러나 그 시련을 넌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고맙게요? 그럼 사형은 너는 내리지 않았단 말인가요? 그래, 사형은 면했어. 그러나 결코 가벼운 벌은 아니야. 사형만 아니라면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살아서 줄리엣만 만날 수 있다면. 그건 힘들게 됐어. 왜요? 왜 만나기가 힘듭니까? 줄리엣이 오빠의 죽음으로 저를 배반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야. 줄리엣이 얼마나 슬픔에 잠겨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너에겐 이미 추방령이 내려졌어. 오늘 성문이 닫히기 전에 이 베로나를 떠나야 해.
만약 그때까지 떠나지 않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넌 곧 사형이야. 어서 숨어. 신부는 재빨리 로미오를 책상 뒤로 숨긴다. 누구요? 문 좀 열어줘요. 누구냔 말이요? 줄리엣 아가씨 심부름이에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신부님, 로미오 도련님은 아니 이제는 로미오 서방님이시지. 저기 있지 않나? 유모. 아이고 어쩌면 서방님도 눈물을 다 흘리실까. 꼭 줄리엣 아가씨 같네. 가려는 줄리엣. 아가씨는 마지막 작별을 하러 꼭 오라는 부탁이었어요. 제가 2층에 줄 사다리를 걸어놨거든요. 로미오, 힘을 내라. 그러나 잠깐 만나고 바로 와야 한다. 성문이 닫히기 전에 민투하러 가야 하니까. 네가 거기에 가 있는 동안 내 있는 힘을 다해 너를 위해 일해보겠어.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을 온 베로나에 선포하겠어. 한편 같은 시간 줄리엣의 집안에서는 페리스 백작의 청혼 얘기가 깊어가고 있었다. 페리스 백작, 나는 결심했습니다. 줄리엣을 백작에게 드리겠어. 내가 한 번 약속한 이상 목숨을 걸고 실행하겠어. 아주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결정 지어버립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날짜 가는 게 안타까워 죽을 지경이었네. 아예 결혼 날짜까지 정해버립시다. 수요일이야 떴어. 저야 상관없습니다. 여보,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더구나 줄리엣의 의사도 들어보지 않고요. 줄리엣의 승낙은 내가 책임진다고 하질 않았어. 당신은 이 기쁜 소식을 줄리엣한테 일러나 주고. 줄리엣. 여기 있어요. 줄리엣. 로미오. 로미오는 줄리엣의 침실로 들어간다. 줄리엣. 이 순간만은 행복이 있을 뿐 자기들 신변에 밀려오는 불운은 조금 더 느끼지 못했다. 밤새껏 둘은 포옹을 풀지 않고 새벽을 맞았다. 참으로 아쉬운 새벽, 안타까운 새벽이었다. 날이 밝았어요. 이젠 어쩌죠? 이젠 돌아가야지.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인걸. 좀 더 있다가요. 날이 환해지려면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가시면 싫어요. 줄리엣, 나도 가기가 싫어요. 당신과 같이 여기서 언제까지나 살고 싶소. 그냥 머물러 있다가 잡혀 죽겠소. 안 돼요. 당신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당신은 민투하러 가셔야 돼요. 아니. 아가씨. 유모, 왜 그래? 아이고 아가씨, 빨리 서두르세요. 마님께서 지금 이 방으로 오시겠다고 옷을 입고 계십니다. 서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줄리엣, 민투하러 가 있더라도 소식 전하겠소. 안녕. 로미오, 안녕히.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 줄리엣, 일어났니? 어머니, 웬일이세요? 이렇게 일찍. 아니,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어머나, 이 눈물자국 좀 봐. 그만 울어. 아무리 온들 한 번 죽은 오빠는 다시 살아나질 못한단다. 줄리엣, 슬픔은 기쁨으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어. 나는 너한테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어머니, 그게 뭔데요? 수요일 날이 바로 너의 결혼식이란다. 페리스 백작과 언약하셨어. 안 돼요, 어머니. 전 맹세코 페리스 백작과는 절대로 결혼 안 해요. 아니, 뭐라고? 그때 이 페리스 백작과 결혼할 바에는 차라리 원스 로미오한테 시집가겠어요. 줄리엣의 어머니는 딸이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줄리엣이 외치는 소리에 캐프렛 백작마저 깜짝 놀라 2층에 올라올 지경이었으니. 너 그게 사실이냐? 네, 아버지. 저에게 몇천 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뭐라고? 이 애비가 베로나에서 제일 훌륭한 실력감을 구해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래? 아버지, 저는 저의 진심을 그대로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전 그 애한테는 시집 안 가요. 내가 처음 그렇게 나온다면 너를 거적대기에 말아서 질질 끌고라도 갈 테다.
그래도 버틸 테냐? 그래도 버틸려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페리스에 대한 자기의 장담이 무너지자 캐프렛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귀족의 체면도 있는다. 줄리엣은 난생 처음 당하는 꾸중에 그만 서름이 복받쳐 사정을 한다. 아버지, 진정하시고 제 말을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듣기 싫어. 아무 말도 듣기 싫다. 수요일날 식을 올리지 않으려거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말아라. 잘 생각해봐.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는 애를 나도 딸로 생각할 수는 없다. 어쩐다지. 그래, 이런 경우에 의지할 사람이라곤 로렌스 신부뿐이야. 줄리엣이 로렌스 신부를 만나려고 집을 나서는 시각에 베로나의 대성당으로 페리스 백작이 찾아와 줄리엣과의 결혼을 알리고 그에 대한 절차를 의논하고 있었다. 로렌스 신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페리스의 말을 태연히 듣고만 있는데. 오, 줄리엣 어서 와요. 아, 줄리엣. 장차 내 아내가 될 사람 잘 만났어. 혹시 제가 딴 사람의 아내가 됐을 때 그분이나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신부님, 좀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백장님, 우리들은 여기서 실례해야겠습니다. 그럼 전 돌아가겠습니다. 수요일날 아침 일찍 찾아뵙죠. 신부님, 죄송해요. 하지만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줄리엣의 슬픔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요. 신부님, 저의 길은 하나뿐입니다. 이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는 나라로 가겠어요. 그러나 그 전에 신부님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자살을 결심했다는 말이냐? 지옥이라도 가겠어요. 너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만 그건 하느님 뜻에 배반되는 행위야. 신부님, 그럼... 줄리엣은 비장한 각오로 돌아서는데 줄리엣이 멈춰선다.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결심이 서 있다면 나도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신부님, 가르쳐만 주신다면 전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 말을 잘 들어요. 집에 돌아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부모님 말씀을 순종해요. 그리고 내일 밤 잠자리에 누워서 이 약을 마셔요. 그러면 42시간 동안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거예요. 네. 깨어나면 줄리엣은 로미오 곁에 있을 거야. 훗날 부모님이 모든 것을 이해할 때까지 물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지. 신부님, 제가 왜 두려워하겠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해요. 난 곧 신부님 한 사람을 로미오에게 보내야겠어. 신부님. 이게 진짜 독약이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인자하신 신부님이 나에게 그런 걸 주실 리 없어. 혹시 로미오님이 날 구하러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눈을 뜨면 어쩌지? 그렇게 되면 그 무서운 무덤 속에서 나 혼자 무서워. 또 약이 효력이 나지 않으면 나는 내일 백작과 결혼을... 줄리엣은 거기까지 걱정하다가 비수를 꺼내들더니 이 약이 만일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이 비수가 대신 행복을 가져다 다오. 고통은 없었다. 잊고 줄리엣은 아주 깊은 잠에 빠진다. 아니, 줄리엣은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로미오를 만나기 위해서 잠시 죽은 것이다. 그 이튿날 캐프렛 백작집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이 소란스러웠다. 이럴 수가. 얼굴은 잿빛같이 비어나고 이 백옥 같은 손은 얼음같이 차다녀.
아프고 처질스러운 운명의 신이 하필이면 이 경사스러운 날에 주리엣의 목숨을 앗아가다니. 펠릭스 백자, 주리엣을 당신 곁에 가기 전에 하나님 곁으로 먼저 갔소. 내가 그렇게 기다린 보람이 이렇게 나타나다니. 자, 그럼 모두들 진정들 하시오. 한 번 닥친 불행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리엣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니 관례대로 빨리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족 묘지로 운반해서 조상 곁에서 육신을 깊이 잠들게 해야 합니다. 아니, 저건 벨소자가 아니야.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나 보군. 벨소자는 로미오의 하인으로 주리엣에게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알려달라고 일러놓은 연락망이다. 웬일이냐? 급히 달려온 것 같은데. 아이고, 도련님. 주리엣은 무사하겠지? 어? 어서 말해봐. 주리엣은 편안하겠지? 편안하시고 말고요. 지금쯤은 가족묘지 속에 편안히 누워있을 테니까요. 뭐라고? 돌아가셨습니다요. 두 눈으로 똑똑히 살펴본 거십시오. 운명의 장난이 너무 심하구나. 아니 도련님, 생명이 위험한 곳에 자청해서 가시다니요. 어서 가보자. 잔소리 말고 따라와. 로미오는 극약을 구해서 품에 간직하고는 미친 듯이 줄리엣에게로 달려간다. 이처럼 로미오가 비장한 각오로 슬픔의 길을 내달리고 있을 때 성당에서는 대체 어째서 로미오에게 편지를 전달 못했소? 심부름을 가던 사람이 사건이 생겨 공교롭게도 줄리엣의 사건을 자세히 일러주지를 못한 것이다. 이거 야단났군. 이렇게 된 이상 로미오에겐 차후로 연락하기로 하고 우선 주리엣부터 구해야겠군. 곧게 할 시간인데. 횃불은 필요 없어. 번쩍이는 것을 순찰꾼이 보면 재미없으니까 넌 숨어서 망이나 잘 봐. 페리스는 줄리엣 무덤 가까이 다가와 중얼거린다. 사랑하는 줄리엣, 비록 당신은 갔지만 당신의 사랑은 내 가슴 속에 남아있어. 아니 누굴까? 자, 횃불 이리 주고 너는 돌아가. 예. 만약 숨어서 내가 하는 일을 훔쳐보기라도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어. 주리, 내가 왔어. 로미오는 지하에 있는 줄리엣의 무덤으로 다가간다. 저건 로미오가 아닌가? 저놈이 티볼트를 죽여서 그 슬픔으로 줄리엣이 죽은 건데 이젠 줄리엣까지 엿보이게 하다니, 이 무례한 놈아! 살인자가 뻔뻔스럽게 돌아오다니, 영주의 군사에게 죽으나 나에게 죽으나 마찬가지다. 페리스 백자,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더라도 나는 살아서 이 묘지 밖을 나갈 사람이 아니고 줄리엣 곁에서 죽으려고 온 사람이오. 핑계가 좋구나. 내 칼이나 받아라. 할 수 없군. 페리스 백작은 로미오의 상대가 아니었다. 얼마 싸우지도 못하고 로미오의 칼에 쓰러진다. 로미오, 나를 줄리엣 곁에 눕혔다. 여기 나처럼 슬픈 사람이 또 하나 있구나. 그러나 당신을 줄리엣 곁에 눕힐 수는 없어. 거긴 내 자리야.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나 혼자 차지할 자리란 말이야. 로미오는 줄리엣이 누워있는 관의 뚜껑을 연다. 줄리엣. 로미오는 싸늘하게 식은 줄리엣을 끌어안는다. 줄리엣. 나는 언제나 당신하고 같이 있으며 이 어둠의 대궐을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이오. 난 이곳을 영원한 안식처로 삼고 세상에서 지친 기구한 운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싶소. 자, 이건 당신에게 건배야.
이때 줄리엣의 몸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멎었던 심장이 뛰고 뜨거운 피가 전신을 돌면서 낯빛 같던 얼굴이 장밋빛같이 환하게 피어오른다. 긴 잠을 잤나 봐. 전 그렇지. 신부님이 주신 약 기운 때문이야. 난 다시 살아났어. 그런데 로미오님은 왜 아직 안 나타? 로미오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줄리엣은 로미오 손에 꼭 쥐어진 약병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로미오님, 당신은 어째서 내가 살아난다는 걸 모르고 이런 짓을 하셨어요? 그러나 잘 됐어요. 당신과 함께 하나님 곁으로 갈 생각을 하니 기뻐요. 당신의 입술에 독약이 묻어 있다면 나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 곁으로 가겠어요. 줄리엣은 로미오의 입술에 키스한다. 줄리엣은 수없이 로미오의 입술을 빨았으나 동물은 나오지 않았다. 아니, 어디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벌써 사람들이 왔구나. 어쩐 다지? 그래, 비수가 있었지. 그녀는 품속에서 비수를 꺼내든다. 로미오님, 저도 당신 곁으로 가요. 줄리엣은 비수를 가슴에 대고 로미오의 몸을 얼싸안았다. 로미오. 지금까지 셰익스피어 원작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